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산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는 들라러지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진통에도 유형이 있어요. 선생님, 저 어젯밤에 아파서 갑자기 깼어요. 선생님, 저 밤마다 지금 진통 와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저 진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막달에 접어들기 시작하시면 내가 가진통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죠. 가진통이 있으면 내가 언제 진통이 오지? 하면서 너무 기대를 하니까 이게 또 힘들어요. 근데 가진통이 없으면 남들은 뭔가 증상이 있다던데 나는 왜 가진통도 없는 거지? 또 이래서 힘드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가진통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가진통에도 사실 유형이 있어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산모들 중에 선생님 저 3일 밤을 지금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진통이 어떻게 오던가요? 하니까 낮에는 너무 멀쩡하대요. 근데 밤만 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진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샤워도 하고 좀 자보려고 했는데 진통이 계속 오니까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잠을 잘 못 자서 계속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3일 동안 가진통을 하시더니 선생님 저 오늘은 병원에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의 가진통이라면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고 몇 cm 열렸냐 한번 보자 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 산모는 4cm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진통이 꽤 심하게 왔었던 거죠. 자, 이렇게 밤마다 가진통이 왔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멀쩡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간헐적 가진통이라고 불러요. 아침에 멀쩡하지 않고 만약에 아침에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틀은 밤마다 가진통이 오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도 가진통이 이어진다. 그런데 밤보다는 세지 않아요. 밤에는 좀 많이 셌고 아침에는 싸르르함이 됐고, 그래서 점심쯤에 점점점 세지면서 저녁을 할수록 이제 진진통으로 넘어갔겠죠. 이런 경우는 출산까지 이어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며칠 동안 가진통이 밤마다 있었는데 아침에도 끊긴다. 이럴 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언제 진진통이 올지도 모르겠고, 경부가 부드러워졌는지 얇아졌는지, 또 경부 길이가 짧아졌는지, 혹은 1, 2cm 열렸는지, 이러한 그 경과 정도를 좀 산모가 알아야 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가진통은요, 얼마 전에 출산한 산모가 출산하기 전전날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저 어제 자다가 깰 정도로 가진통이 있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통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3분? 5분 이렇게 됐대요. 근데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서 깜짝 놀라서 깨셨다는 거예요. 물론 산모마다 어떤 통증을 느끼는 게 다르지만 이렇게 뭔가 순차적으로 오지 않고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 그런 게 짧게 한두 번, 그래서 요렇게 이제 5분, 3분, 요렇게 2번이나 3번 정도 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이러한 진통이 한 1시간 정도 지속돼서 막 놀라고 땀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도 가진통이냐 출산의 전조 증상이냐고 물으시는데요. 물론 진진통이 아니니까 다 가진통이에요. 하지만 가진통이라는 말은 연습진통이라고 보셔야 돼요. 몸에서 그만큼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연습을 하면서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그런 현상은 꼭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산모마다 이렇게 찌르듯이 자다가 깰 정도로 잠깐 한 5분 또는 30분 또는 1시간까지도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는데, 이 가진통이 심하면 병원에 갈 뻔했다 이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일전에 어느 산모분도 1시간 반 동안 가진통이 좀 세게 오니까 선생님 저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니까 2시간까지 지켜보라고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지속되다가 그리고는 또 멀쩡해요. 그냥 싸르르함만 계속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러한 진통이 있을 때는 내 몸이 연습하고 있는구나, 아직은 출산이 멀었겠거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1시간 반, 2시간 이상 지속되는지를 꼭 보시고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진통은 무증상이었다가 싸르르하게 아랫배가 아프면서 한 15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 그러다가 10분에 한 번, 그리고 6분에서 10분, 그 다음에 5분,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게 이제 가진통인데요.
보통 초산의 경우 5분 간격일 때 와라.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 얘기는 5분 간격이 될 때까지 그 가진통이 이어져야 최소 자궁경부가 3에서 4cm가 열린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경사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초산의 경우만 놓고 볼게요. 그리고 이 3, 4cm가 열려야만 그 다음 3, 4cm 이후 10cm까지 열릴 때의 진진통이 쭉 이어지고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봐요. 가진통이 한 60%에서 70% 출산 전체의 시간에서 그 정도를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이 60%에서 70%지 싸르르함 정도의 가진통은 훨씬 더 길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무증상이신 분들도 내가 진통이 시작되면 그냥 쭉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안심하시는 게 좋고요. 가진통이 2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그리고 6분에서 10분 이렇게 있다가도 또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낮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 밤에만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막달에 생기는 가진통, 그리고 임신 31주에서 한 35주 사이에 생기는 가진통은 약간 달라요. 31주에서 45주 사이에 생기는 가진통은 브렉스톤 히크스라고 부르는 가진통인데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저도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그때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진통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서 혹시 지하철에서 얘기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에 잠깐 동안의 가진통이 꽤 충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연습 진통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통은 절대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규칙적인 진통이 있다면 31주에서 35주 사이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간헐적인 수축 또는 아니면 배뭉침 이러한 것들은 매우 정상적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진통 외에 출산이 진행되는 가진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출산이 진행될 때 가진통 최소 3cm까지 자궁경부가 3cm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진통을 우리가 가진통, 3, 4cm 이후에 일어나는 진통을 본격 진통, 진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3, 4cm가 열릴 때까지 진통이 왜 길어지냐면 이렇게 자궁경부가 있으면 이게 그냥 쭉 열리는 게 아니고 일단 이 경부 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두툼한 경부가 얇아져야 돼요. 그래서 경부 두께가 얇아지고 짧아지면서 걸리는 게 가진통이에요. 그래서 싸르르한 진통, 20분, 15분 간격으로 일어나는 가진통이 경부 길이가 짧아지거나 경부 두께가 얇아지면서 생기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경부 두께가 먼저 얇아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부 길이가 먼저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물론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1, 2cm는 열렸는데 아직 경부는 두껍다 혹은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경부가 얇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텐데요. 이거는 산모마다 아기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가진통을 느낄 때 지금은 경부가 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부 길이가 짧아지거나 경부 두께가 얇아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진통 오븐에서 아기를 낳는 데까지 7시간 만에 초산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신 산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 시작이 가진통 5분이었어요. 근데 이 가진통 5분이 통상적으로는 허리랑 배가 같이 아프면서 좀 어느 정도 참을 만한 가진통이었어야 하는데 이분은 호흡이 곤란하다. 한 2시간 동안 이런 5분 간격의 가진통이 있었는데 선생님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 아프다는 거는 꽤 아프다는 거거든요. 근데 산모마다 통증을 느끼는 게 다르다 보니 제가 좀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 5분이 서너 시간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분까지 갔고 그러다 다시 7, 8분으로 잠깐 늘어났다가 다시 5분 간격으로 가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셨어요. 근데 간혹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5분 간격의 가진통인데도 굉장히 세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통의 간격보다 뭐가 중요하다? 진통의 지속 시간. 그런데 진통의 지속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진통의 강도예요.
숨을 참으면 진통이 덜 아프게 느낄 정도예요 라고 했던 게 새벽 4시였는데 이분이 출산을 8시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진진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진통 지속 시간이 3, 40초라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강도가 많이 세다면 병원에 가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드물기는 하지만 진통 간격이 5분인데 지속 시간이 3, 40초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다. 등에 막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진통이 강하게 왔다면 병원에 가셔야 되지만 또 통상적으로는 진통 간격이 5분이고 지속 시간이 3, 40초 정도라면 선생님 지금은 호흡으로 참을만 해요. 그리고 아직은 집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이 온다면 물론 집에 계셔도 돼요. 등산을 할 때 정말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산 밑에서 시작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듯이 시작점과 도달점은 똑같지만 경로는 다 달라요. 출산 진행이 이와 같다 보니 여러분들도 어떤 경로를 지나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달 출산 코칭이나 이런 뭐 둘라나 원격 둘라를 해드릴 때 항상 굉장히 자세하게 가진통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경산이면 초산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분비물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또 몸이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제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진통을 하면서 이런 게 판단이 안 되신다면 저에게 급하게라도 출산 코칭을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코칭을 해드리면서 병원에 언제쯤 가서 무통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최대한 진통하고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욕조에 좀 들어가시거나 샤워를 하시거나 등등의 감통 자세 등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프나둘라 센터 원장이자 수석둘라인 로지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막달 관리가 이러이러해서 중요하다라는 5가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지금 조회수가 6,000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막달 관리보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뭐 있을까? 출산 징후가 왔을 때 순산을 할 수 있는 팁이 뭐 있을까? 출산을 진행하면서 또 산모들을 케어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 출산 징후,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게 있죠? 자, 이슬이 비친다, 콧물 같은 이슬이 비친다, 아니면 뭐 양수가 파수된다, 아니면 아래가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뭐 메스껍다, 그리고 좀 화장실을 자주 간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 일단 자연진통이 시작이 됐다면 웬만하면 자연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연진통이 잘 왔지만 어떤 분은 3cm, 어떤 분은 5cm, 어떤 분은 7cm에서조차도 홀딩이 돼요. 이 홀딩이라는 건 뭔가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심지어는 진통이 있는데도 경부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진통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병원에서는 진통이 아예 사라지면 일단 집엔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5cm인데도 집에 갔다가 그 이튿날 출산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의 진진통에 왔다고 생각이 됐지만 뭐 아침에 혹은 낮에 혹은 저녁에 혹은 새벽에 이렇게 소강 상태가 꽤 길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초반에 진행이 좀 오히려 5분 간격이다가 나중에 좀 더 텀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4cm인 채로 계속 가거나 5cm인 채로 계속 가면 아무래도 산모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죠. 산모의 정서 상태가 불안하면 그게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무래도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산의 케이스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산모가 얼마나 버티냐에 따라, 그리고 태아가 잘 있느냐에 따라 제왕절개로 가냐 안 가냐를 병원에서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산의 경우 대부분은 이래요. 잠을 잘 못 잤어요, 며칠 동안. 혹은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난산과 순산의 사이 정도? 요 정도에 계신 분들은 잠을 잘 못 자도 좀 잘 드셨거나 아니면 잘 못 드셔도 좀 주무셨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했는데, 완전 난산이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 완전히 많이 걸렸다, 이런 경우를 대체로 보면 잘 못 드시고 잘 못 주무시고 이 2가지가 동시에 왔을 거예요.
혹은 오피 포지션이거나, 오피 포지션은 좀 다른 편에서 다룰 건데요. 아기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자세죠. 엄마와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우면 친정이나 지인이나 막 시댁에서 연락도 오고 아직 소식이 없냐 이래서 좀 본인도 불안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귀를 막고 전화기를 뭐 좀 덜 받고 지금 많이 피곤하니까 자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서라도 좀 그런 전화 적게 받으시면서 마음을 최대한 이완하도록 하셔야 돼요. 강조드린 것처럼 식단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15kg 이상 찌신다 이러면 난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단 관리는 정말 임신 초기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식단 관리에는 뭐 철분제나 마그네슘이나 엽산이나 이런 거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식단이 어때요? 너무 당 위주의 식단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입덧이 심해서 막 과일만 드시고, 임신하기 전에 너무 말랐었다가 임신 초기에 많이 찌시고 이러면 이게 또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 출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뭐 메디플라나 연앤네이처 이런 병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뭔가요? 식단 관리죠. 식단 관리를 잘 해서 산모의 체중 관리, 아기 체중 관리까지 잘 해서 나아야 조금이라도 더 순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산전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출산할 때 순산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식단 관리, 두 번째는 운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예요. 출산 징후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잘 주무시고 무조건 잘 드셔야 돼요. 토할 것 같아요. 메스꺼워요. 그래도 잘 드셔야 돼요. 그 토할 것 같고 메스꺼울 때 잘 뭐가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잘 못 주무셔서 그럴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출산 진행했던 그 산모분도 초산이셨는데 사실 거의 한 3일 동안 거의 잘 못 주무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려고 하면 진통이 오니까 이분이 이 통증에 좀 예민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이 이제 출산을 진행할 때 호흡과 이완을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기를 잘 출산하고 태반까지 나왔는데 약간의 좀 산모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난산으로 이어지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최대한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마음 관리, 이완하고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이 자궁 경부가 계속 부드러워지는 그런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예정일이 다가왔다, 아니면 뭐 병원에서 유더분만을 한다, 어쩌지 이렇게 물론 걱정이 되시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그럴 때 이제 산모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내려놔라.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을 때 사실 상상하는 게 두렵지 실제로 그걸 구체화시키면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최악의 경우는 뭔가 라고 상상해보면 사실 수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술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유더분만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고생하는 거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그 생각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 많이 그쪽으로 몸이 가요. 왜냐면 내 마음의 포커싱이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순산하거나 잘 출산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왕절개를 할 확률이 더 커지거든요. 최대한 잘 주무시고 최대한 잘 드시고 그리고 마음을 계속 이완하세요. 그래서 꽃이 환하게 피어나듯이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고 얇아지고 점점 열리면서 아이가 내 몸에서 쓱 빠져나가는 이러한 상상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게 만약에 혼자 좀 하기 힘들다 이러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런 이완이나 호흡 관련된 멘트를 녹음해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밑에 댓글이나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순산을 도와드리는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기에 싸르르르한 가진통 같은 증상, 이거 왜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출산 코칭을 하기로 한 산모분이랑 이것저것 서로 묻고 답하고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24주예요. 지금 막달도 아닌데 벌써
아랫배가 싸르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통이 아닌가요? 이게 조산기인가요? 하면서 굉장히 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셨대요. 그러면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하루 종일 되는 건 아니고 싸을 때도 배뭉침은 없고 그냥 콕콕 쑤시고 이런 느낌이 있으시대요. 배뭉침은 한 2, 3분 있으면 풀리는데 아랫배가 싸하게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물어보셔서 보통 이런 증상이 임신 중기에 있으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세요. 근데 20주부터 점점점 배가 커지는 시기라 이게 호르몬 영향으로 이럴 수 있거든요. 뱃속의 아기가 성장하면서 자궁이 같이 커지고 이때 생기는 통증인데요. 이런 게 이제 자궁 인대가 늘어나면서 생리통처럼 짜르르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콕콕 쑤시기도 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그시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당겨지는 것 같기도 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랫배 쪽이 싸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싸한 위치가 전형적인 자궁의 위치예요. 그래서 자궁 인대 이완 통증이기도 하고 인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통증이라서 주로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재채기 하거나 아니면 막 웃거나 웃으면 이렇게 몸이 흔들리잖아요. 잠자리에서 자세를 바꾸거나 아니면 샤워하고 나올 때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통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낮에 활발하게 막 움직일 때나 오래 서 있으면 이 아랫배 싸한 느낌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자궁은 근육으로 돼 있고 또 인대가 당겨지는 거니까. 근데 더 아프면 어때요? 사람이 놀라겠죠. 통증이 커져서 놀랄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편안한 자세로 다시 숨 고르기를 하시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 산모가 더 걱정했던 게 뭐냐면 초기에 피고임이 있어서 걱정했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서너 시간이 계속 지속되거나 출혈이 동반되거나 발열, 오한, 구토, 현기증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궁 인대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9가지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규칙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요가 이런 걸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휴식을 잘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워킹맘이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깜빡하고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너무 또 오래 서 계셔도 안 되고 그래서 무리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뭐 무거운 걸 들거나 어디 멀리 가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요맘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임신 초기는 아니지만 임신 중기부터 아기가 이제 점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세를 좀 자주자주 바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따뜻한 물에서 반신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대 통증이 좀 심하면 임신 중기니까 임산부 복대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움직임을 갑자기 급격하게 바꾸지 말고 서서히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이불을 돌돌돌 말아서 이제 기다란 베개가 되겠죠. 이런 거를 다리 사이에 끼고 주무시거나 뭐 임산부 바디필로 이런 거를 이용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누워서 잘 때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좀 당겨주세요. 8번째는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 한 10컵 정도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통증이 이렇게 생기면 몸이나 엉덩이 등을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려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통증이 있을 때는 몸을 새우잠 자듯이 이렇게 아시죠? 등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 그렇게 해서 구부려 주시면 조금 완화가 될 거예요. 인대가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인대를 약간 이렇게 옆에 가까이 붙여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20주가 넘어서서 혹은 30주 넘어서서 아래가 콕콕 쑤시거나 이렇게 좀 당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서너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어떤 발열이나 구토, 오한 이런 게 들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임신 주기가 아기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아기도 폭풍 성장하지만 엄마도 굉장히 힘든 시기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에서 진통이 왔을 때 무통 없이 진통을 겪을 수 있는 7가지 방법 소개. 처음에 가진통이 싸르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가진통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가진통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해요. 물론 진통이라 하면 자궁의 수축이죠. 그러면 좀 조여오는 느낌이 맞는데 이걸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이걸 좀 둔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 가진통의 전조 증상으로 생리배처럼 싸르르 아프다, 아랫배가 콕콕 뭐 찌르듯이 아프다,
배뭉침이 있다. 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쭉 이어져서 계속 되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쭉 이어져서 배뭉침이든 뭐 아래가 콕콕 찔렀던 아니면 이슬이 나왔건 해서 진통이 시작돼서 뭔가 쭉 이어졌다. 그래서 배가 좀 조여오는 느낌이 난다. 아래로 뭐가 처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느낌들이 드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초사는 초산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긴장하고 걱정되고 불안해요. 자, 그럴 때 우린 뭐 해야 되죠? 네, 이완하고 호흡하셔야 돼요. 근데 이완하고 호흡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샤워를 하셔야 돼요. 샤워를 할 때 뭔가를 막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따뜻한 물로 이렇게 그냥 물을 흘려보내면서 뭔가 이렇게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백색소음이라고 해서 아기들이 좀 많이 울거나 이럴 때 백색소음 틀어주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잘 자기도 하는데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3초 들이쉬고 6초 후. 근데 가끔 이렇게 심호흡하는 게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평상시 호흡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호흡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만 계속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샤워를 하셨죠. 그러면 또 일상생활을 막 해요. 그런데 진통이 오면 우리 자꾸 긴장하잖아요. 그럴 때 남편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제가 뒤에 이걸 세워놨는데 이게 용도는 원래 이렇게 팍팍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발로 막 차고.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이게 지금 산모의 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터치 마사지라는 걸 해줄 수 있어요. 터치 마사지는 말 그대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막 꾹꾹 누른다든지 고양이처럼 뭐 꾹꾹이 한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핵심은 손끝을 이렇게 세워요. 손끝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해서 실제로 진통이 왔을 때 남편이 이걸 계속 안에 등을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엉덩이까지 해줘도 돼요. 이렇게 계속 해주고 나중에 좀 진통이 많이 진행이 된다 하면 다리를 이렇게 간지럽히듯이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하면 간지러운데 실제 진통이 왔을 때 하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완 효과가 있어요. 정말 좋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산모분들께서도 남편한테 보여주고 해보세요. 라이트 터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자연 출산을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이걸 하면 되게 좋은데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셔갖고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초반 진통이 지나가고 뭔가 좀 세진 것 같고 길어진 것 같고 이래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산모분들한테 묻는 게 지금 호흡 잘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호흡은 괜찮긴 해요 선생님 이러다가 좀 이따 이제 전화가 와서 이게 호흡을 하는 걸 들어보면 뭐 이렇게 가빠른 호흡을 하세요. 제가 같이 호흡을 해드리거든요. 아, 지금 호흡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들이쉬고 후,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좋아요. 그렇지. 천천히 내쉬고 후, 그렇죠. 길게 들이쉬고 또 내쉬고 들이쉬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금세 또 가빨랐던 호흡이 천천히 느리게 되고 자연적으로 이완이 되죠. 자, 그러면 남편이 옆에서 뭐 해줘야 되냐? 호흡을 같이 해주면 좋아요. 저는 가진통 올 때 이 호흡과 이완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왜냐면 진진통이 왔을 때 이거를 꼭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진통 상태에서 연습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진통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진통이 왔을 때와는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가진통은 호흡과 이완을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축이 가고 나면 충분히 이렇게 몸을 축 늘어뜨리세요. 풍선에 바람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축 늘어뜨리고 그리고 또 진통이 오면 들이쉬고 내쉬고를 계속 하는데 이게 병원에 가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이제 막 진진통이 시작됐을 때 보통 5cm 전후인데 그때 막 목소리가 떨리고 진통이 올 때 저랑 대화가 힘들어지고 이러면 거의 다 진진통의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어제 그 산모분도 목소리가 떨리길래 이제 그럼 아침 챙겨 먹고 병원 가시라고 했더니 진짜 6cm가 열렸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릴 정도다 이러면 그럴 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호흡을 들이쉬고 우 하고 낮게 호흡을 들이쉬고 우 하다 보면 요거 우 2번만 하면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는 만큼 진통의 강도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제일 높을 때는 우 내려와서는 그냥 호흡 일반적인 호흡 그리고 이완 어깨 내리고 요거 지켜주시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출산 코칭 해드렸던 분은 1.5cm가 열린 상태에서 제게 연락이 왔고, 제가 그 이후부터 출산 코칭을 해드렸는데 병원에 이제 가시라고 해서 갔더니 4cm가 열린 거예요. 근데 4cm에서 계속 소강 상태가 됐어요. 이 소강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는 진통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5분 간격이었다가 갑자기 6분, 7분, 8분 해서 10분까지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태동 검사를 20분에 하는데 20분 동안 태동 검사를 하는데 수축이 2번 왔어요. 이러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된다는 건 자궁 경부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열리는데 이 열리다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체했어요. 위가 쉬는 거죠. 위도 근육이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통을 맞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기다렸다가 다음날 촉진제 대신 양수를 터뜨려서 촉진을 시키고 진행을 시켜서 잘 아기를 낳으셨어요. 약물을 하나도 안 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촉진제 쓸만하면 써라. 그리고 무통 맞으면 맞아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을지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고, 모든 선택은 산모와 산모의 남편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아기를 낳고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어떤 몸의 상태 그리고 몸의 감각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진통을 잘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집에서 충분히 진통에 좀 익숙해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더 아프다 해도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출산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권해드렸던 건 잘 드시고 잘 주무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밤새도록 이제 진통이 왔어요. 가진통이지만 진통이 잦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제 산모 같은 경우도 선생님 저 3분에 한 번씩 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3분에 한 번씩 오는데 지금 참을만 하고 호흡 몇 번 하니까 넘어가요. 3, 40초 정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말씀드리는 건, 웬만하면 새벽에는 병원에 가지 마라. 또 새벽에 가서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렇게 산모들이 서럽고 외롭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아기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차라리 아침에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면 의료진이 바뀌기 직전에 만약에 이제 분만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태동 검사를 하고 뭘 해요. 근데 의료진 바뀌었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산모만 힘들죠. 똑바로 누워서 태동 검사 20분 하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세가 가장 편한지 스스로 알아내서, 원래는 진통이 올 때 30분 이상 같은 자세를 취하지 마세요. 근육경직이 일어나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예외는 있어요. 밤에는 웬만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선생님 진통 오는데 어떻게 자요? 이래요. 그래도 주무세요. 근데 밤에 정말 못 잤어. 그러면 아침에라도 주무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옆으로 누워서 베개를 다리, 여기가 왼쪽 다리, 여기가 오른쪽 다리, 다리 사이에 끼고, 또는 이렇게 반대로 해서 끼고 주무세요. 만약에 진통이 왔는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샤워를 했는데도 또 힘들어요. 양수가 파수된 상태가 아니라면 욕조에 들어가셔서 좀 몸을 담그고 계셔도 돼요. 그 욕조에 계시는 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권해드리고요.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돼요. 그냥 미지근한 물 조금 따뜻한 정도 이렇게 하시고, 좀 뭔가 걱정된다, 이렇게 오래 있어도 되나, 내가 힘 빠지지 않을까 하면 그러면 좀 시간을 줄여도 되고 물 온도를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집에 이런 오일 하나 사두세요. 이거는 배가 텄을 때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진통을 하는 중에 남편에게 좀 해달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 저는 주문 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제작을 했었냐면, 여기에 지금 카모마일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진통이 왔을 때 입덧하듯이 계속 구토를 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호르몬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면 그 호르몬 때문에 사실 그런 메스꺼움이나 입덧 같은 증상을 느끼시거든요. 이걸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카모마일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부드러운 카모마일. 카모마일이 좀 세잖아요. 톡하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호호바 오일이랑 라벤더랑 자몽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리나 이런 팔이나 배 같은 데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리면 이게 이완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또 중간중간에 쉬거나 주무실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모 귀 밑에 발라주셔도 되고, 뭐 이런 손목 이런 데 발라주셔도 되고, 이걸로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통과 진통 사이 제가 이완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잔잔한 음악, 이건 듣기만 해도 잘 것 같아 라는 음악이 있어요. 평소에 그런 음악을 잘 골라놨다가 우리가 호흡 연습을 해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완이나 호흡 연습을 하루에 10분 정도 한다, 뭐 아침 저녁 한다면 그 음악을 계속 틀어놨다가
진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음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완을 하게끔. 그러면 그 음악이 익숙하죠. 그래서 호흡하기도 훨씬 편해지고, 음악을 좀 더 크게 들으면서 좀 많이 아프다 하면 그 음악에 정신을 팔아서 내가 진통을 느끼는 이 감각에 최대한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병원에 가셔서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뭐 진보론 꼭 사두셨을 거예요. 제가 관리하는 산모들이나 다른 영상에서도 진보론 꼭 사서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진통 초반 가진통일 때도 허리와 배가 같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진통하는 중간에도 허리가 아플 수 있는데, 허리가 아플 때는 네 발로 이렇게 엎드려 깃기 자세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엎드려 깃기 자세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런 자세로 있으면 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허리가 덜 아파요. 그런데 또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마사지를 하실 때는 이 허리띠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산모가 보통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 하면,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내가 힘을 실기가 좀 더 낫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거 테니스 공이에요. 이런 공을 양말에 이렇게 넣어갖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눌러주면 좋은데, 이 나중에 양수 터지기 직전 아니면 양수 터지고 나서, 아니면 그 허리 아픈 구간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아프다 이러면 괜찮은데, 진짜 허리가 아파서 배 진통을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정말 좋아요. 이 청골 부위, 허리띠 있는 부위 이렇게 해보고, 좀 더 위쪽에 해줘 하면 이렇게 위에, 그래서 남편이 이런 걸 해주고, 나중에 이제 핫팩이나 이런 걸 갖고 또 이완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꿀팁이에요. 제가 실제로 둘다를 해드리거나 이제 출산 코칭을 해드릴 때 다 해드리는 일이고, 이거를 집에서 남편이 해줄 수도 있고 둘라가 해줄 수도 있고 뭐 산모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으니까, 집에서 충분히 편하게 진통하고 병원에 가셔서 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진통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 언제 병원에 가야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신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잘 견디다가 3cm일 때 가는 분들도 있고 5, 6cm일 때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통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후반부에 진행이 약간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1에서 3cm, 그리고 3cm에서 7cm, 그리고 7cm에서 10cm, 이렇게 3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1에서 3cm가 열릴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분들은 3cm까지 열리는데 빠르면 2시간 만에 열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24시간 걸리기도 한대요. 집에서 진통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이슬이 비치거나 혹은 안 비치거나, 이거는 크게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정일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 약간 생리혈처럼 덩어리지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굉장히 놀라셔서 병원에 가시거나 하기도 하는데, 전혀 놀랄 일은 아니시고요. 생리혈처럼 소변 볼 때마다 조금씩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2시간 정도 진통이 끊임없이 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 진통은 5분 간격이에요. 왜냐면 허리랑 배랑 같이 아프니까 이게 허리가 아플 때도 진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딱 보면 지금 병원에 가세요, 입원하세요, 이렇게 떠요. 자, 당황하지 말고 한 2시간, 4시간 계속 지내다 보면 이때 진통이 어때요? 다시 길어지거나 멈칫해요.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리를 의자 위에 하나 이렇게 올려보거나, 이렇게 동작을 크게 했을 때 진통이 멈칫하면 이건 뭐다? 네, 완전히 가진통이에요. 이때 병원 가면 집에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갔다가 애매하게 열렸으면 뭐 입원할게요 이래버리면 병원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더 경직되고 힘들겠죠. 병원에서 자연 분만을 한다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촉진제를 맞거나 나중에 제왕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집에서 계시는데, 제가 혼자서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진통이 왔어요. 그러면은 어플로 재지 마세요. 어플로 재지 말고 그냥 진통이 얼마나 왔다 가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가 호흡을 몇 번 하니까 진통이 간다, 이 정도를 느껴보고, 이 정도면 참을만 하네 하면 계속 그 상태로 지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진통 길다고 아기가 뭐 상태가 나빠진다든지 위험해진다든지 이런 일 없어요. 자, 그렇게 생활을 계속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수시로 자고 먹고 운동하고 이 3가지를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진행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진통은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옆으로 누우셔서 베개를 아니면 쿠션을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골반이 좀 벌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진통이 안 오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쉬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자, 두 번째. 자꾸 이 진통 주기를 재면서 이게 몇 분 간격이면 가야 되나 이러는데, 자, 진통 간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진통의 세기나 지속 시간이다. 그래서 진통의 간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인상이 써질 만큼 아픈지 그걸 한번 가늠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늠해 보냐면, 내가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딴 생각을 했을 때 진통이 지나갔는데 지나간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계속 집에 계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반 진통일 때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이 진통의 실체가 자궁의 이 수축이잖아요. 자궁의 수축이 이렇게 오니까 나도 모르게 어때요? 그걸 참으려고 같이 이렇게 몸을 움츠려서 그렇게 막 등이 구부러지고 이런 건데, 그때 한번 후 하고 진통을 흘려보내 보세요. 이게 그냥 하나의 파도거든요. 이렇게 웨이브예요. 그래서 진통이 오면 호흡하고 다시 후 이게 몇 번 하면 진통이 가는지 그걸 한번 가늠해 보시면요, 진통의 지속 시간이 갑자기 길어지거나 아니면 진통이 이렇게 세게 아파요. 그 세게 아픈 게 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왠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좋아요. 이게 초산일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 촉이 와요. 제가 집에서 좀 더 계셔보세요 하는데도 저 병원에 갈래요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보면 또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초산이라고 감이 없는 거 아니니까 집에서 이렇게 계속 있어 보면서 아픈 정도가 1에서 10까지라고 봤을 때 4, 5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이게 한 6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한 3cm는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집에서 진통하는 시간, 생리통처럼 싸르르 아픈 거 말고 그래도 이게 진통인가 싶게 조금은 느낌이 올 때, 그때부터 시작한 게 한 12시간 이상, 한 18시간 집에서 계시다 가도 충분히 병원에서 출산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병원 간다고 사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진해보고 태동검사 하느라고 힘들고 이거밖에 없어요. 태동검사도 계속 3시간이나 이렇게 자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능한 18시간이든 24시간이든 충분히 진통해 보시고, 인상이 써질 만큼 아프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진통의 주기 말고 진통의 세기, 그리고 진통의 지속 시간이 1분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가진통에 낚이지 않는 법, 그리고 가진통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있다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초산인 산모 2분의 출산을 맡았었는데요. 한 분은 이런 케이스였어요. 가진통이 예정일보다 한 열흘 전부터, 그러니까 출산하기 거의 한 10일 계속 가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되면 생리통처럼 싸르르한 느낌이 있다가 또 아침 되면 괜찮고, 또 아침에 간헐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출산하기 이틀 전에 이제 진료날이 돼서 월요일날 갔었는데 2cm가 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계속 가진통이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병원에 아직 안 가도 될 것 같으니 조금 더 집에 있어 보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 1, 2cm 열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3, 4cm까지 완전히 열려야 가진통에서 진진통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로 가요. 출산을 이제 수요일날 했었는데, 수요일 새벽이죠. 새벽부터 쭉 진행이 됐던 거예요. 진통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새벽부터 쭉 끊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월요일날 2cm 열린 상태였으면 수요일날 좀 진행이 됐을 거다 판단을 하고, 이날 오후에는 병원에 가야겠구나. 그러면 많이 열리면 한 4, 5cm 아니면 5cm까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새벽 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쭉 진행이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아침 10시에 갔는데
4cm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4cm가 열려 있을 때 보통 산모들이 굉장히 아파하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갈까요? 하고 긴가민가한 상태이기도 해요. 초산인 경우에도. 진료를 받았으면 분만실에 점심 드시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는 게 좋다. 왜냐면 진료를 받아도 분만실에 올라가면 또 내진과 태동 검사를 하니까 산모 입장에서는 왜 2번이나 하지?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태동 검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똑바로 누워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한 12시 반이나 1시까지 분만실로 올라가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2시 반쯤에 태동 검사를 다시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4cm에서 다시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가진통이 이렇게 쭉 이어졌지만 새벽부터 이렇게 진통을 수요일날 하느라고 그날은 잠을 많이 못 잤던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못 자면요, 어쨌거나 몸이 반응이 느려져요. 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이 쉬기를 원해요. 쉬기를 원하면 출산 진행이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대로 그 태동 검사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근데 2시간 정도 지켜보다 보니 다시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시쯤에 다시 태동 검사를 하고 자연 출산방에 들어가서 9시 한 38분에 예쁜 우리 아가를 만났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진통을 하다가 갔을까, 이런 거를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날 오셨던 다른 산모분이 똑같이 초산이었는데 이분은 저랑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다가 그분도 비슷하게 새벽 12시 반부터인가 1시부터 계속 가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거의 이렇다 할 징후가 없었어요. 이슬을 화요일인가 보기는 했지만 진통이 오지 않으면 초산 같은 경우는 이슬도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목요일날 유도분만을 잡아놨는데 수요일날 출산을 하신 거예요. 바로 전날. 근데 제가 관리하는 산모들이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한 식단 관리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이러면 나이 불문하고 유도분만 전날 아니면 유도분만 꼭 그날에 진통이 잘 오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긴 한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2시 반에 자출방 들어가서 9시 38분에 나오셨다는 그분보다 더 병원을 늦게 와서 더 빨리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분이 다음날 출산을 하실 줄 알았어요. 목요일 정도 출산을 하겠지 했는데 이분이 새벽에 이제 그 다른 산모와 비슷하게 새벽부터 쭉 이어져서 왔는데 약간 토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출산 진행이 좀 빠를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꼭 빠르지 않아도 이렇게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에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쯤에 병원에 또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이 다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1시 넘어서 2시쯤인가 이제 식사를 하시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데 3cm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3cm면 사실 자정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통이 왔던 시간을, 전체 시간을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분명히 진료를 볼 때는 3cm였는데 분만실에 올라와서 다시 내진을 하니까 갑자기 6cm로 된 거예요. 근데 6cm가 되긴 했는데 또 소강 상태가 됐어요. 되게 몸이 재밌죠.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제 힘들고 이러면 몸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때는 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분이 선생님 다시 아파요 해서 태동 검사를 했고 다시 수축이 잘 잡혀서 그래서 이제 잔출산방에 들어갔고 3시쯤에 들어가서 거의 6시 좀 넘은 시각에 나오셨어요. 6cm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진진통 단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호흡을 너무 잘하기는 했지만 제가 일단 그럼 욕조에 들어가서 감통을 좀 해보자 해서 안에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미간도 찡그려지고 막 이런 소리도 내고 그 산모마다 통증을 느끼는 게 다르긴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잘 참는다
아니면 어떻게 진통을 잘 넘긴다 이런 케이스이긴 했으나 이분의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냐 혹시 했더니 몸에 조금씩 힘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6cm면 몸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가 아직 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양수 파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어서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우리 나오자. 욕조에서 또 너무 많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지칠 수 있으니 그래서 1시간까지 안 있고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 해서 좀 불안해서 제가 한 40분 정도만 있고 나오시라고 하고, 어젯밤에 못 주무셨으니까 잠깐 쉬고 나면 다시 또 진통이 잘 올 수도 있고 진행이 잘 될 거다 하고 제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정말 막 10분 만에 먹고 양치질을 하면서 몸에 계속 힘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냥 밥을 먹고 있어도 되나 하고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거의 한 15분 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바로 누워 보실게요 했는데 그때 벌써 애기 머리가 이만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 머리가 이렇게 회음부 사이로 보여도 보였다 말았다 애기가 고개짓을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원래는 걸려요. 초산의 경우 특히나. 그런데 이분이 몸에 힘이 들어가요 하고 애기 머리가 이만큼 나오는 걸 보니까 이분은 빨리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 힘주기나 밀어내기 호흡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의사를 부르고 제가 그 조산사 선생님이랑 다 해서 아기를 잘 받았어요. 제가 두 산모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예정일이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뭔가 생리통처럼 싸하고 이런 느낌이 계속 있다 이러면 나는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무난하게 진행되겠구나 보시면 돼요. 그 얘기인 즉슨 병원에 갔는데 3-4시간 만에 혹 아이를 낳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충분히 집에서 있다가 병원에 가도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걸리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일절 아무런 그런 징후가 없었는데 이게 진행이 쭉 잘 돼서 구토가 나거나 뭐 이렇게 메스껍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 내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물론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3-4cm가 열릴 때까지 어떤 진통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3-4cm 이후에 보통 빠르게 진행돼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분들은 4cm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잡거든요. 2시간 반, 3시간 만에 그냥 아기 머리가 회음부 사이로 보이고 힘주기 호흡도 몇 번 안 하고 쓱 이렇게 되게 순풍 낫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반드시 또 구토를 동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메스껍긴 한데 먹으니까 좀 나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메스꺼움이 약간 임신 초기에 입덧할 때 메스꺼움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요일날 빠르게 진행이 됐던 그 산모분은 그냥 전날에 이제 왠지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다, 마지막 만찬일 것 같다 해서 장어를 드신 거예요. 이슬이 보이니까. 그래서 뭔가 오지 않았을까 싶은 촉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어를 막 먹었는데 자정이 지나고 좀 있다가 이제 진통이 와서 잠을 계속 깨고 이러면서 6시 반에 다 토하고, 그리고 아침에도 뭘 드셨냐니까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호박죽이 유일하게 드시고 싶어서 먹었는데 병원에 한 3시쯤 와서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사이 동안 3cm가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산 같은 경우는 뭐 1cm, 2cm, 3cm, 4cm, 5cm 이게 열리는 게 시간이 2시간, 3시간, 1cm 열린데도 2시간, 3시간만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5cm 이후나 7cm 이후는 그나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앞에 4cm, 5cm 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원래는 걸려요. 근데 급속뿐만이라 하면 이제 요 앞에 시간이 좀 한 12시간 이 정도 되고 뒤에 시간이 거의 한 3-4시간 만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산인 경우도 급속분만이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분만이 있는데 급속으로 진행이 됐다, 내가 초산 때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면 그럴 경우는 이제 경산 때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가진통이 계속 있다 하면 천천히 진행이 되는구나, 나는 자연스럽고 천천히 진행이 되겠구나 해서 병원 일찍 가도 소용없으니 나는 집에서 한 5cm까지는 열리고 가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5cm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근데 앞에 5cm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리고 뒤에는 좀 더 빠르다
앞에 비해서 빠르다는 거지 완전 빠르다는 건 아니에요. 가진통이 길었다는 그 산모분은 어떻게 됐냐면 6, 7cm까지 열렸는데도 아기가 높이 있다 그랬어요. 걷거나 스쿼트 자세 이런 걸 많이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기 머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쪼그려 앉기 자세도 좀 해주고, 그리고 비스듬히 기대서 앉은 자세에서도 힘주기를 하고, 그런 자세를 많이 하면서 좀 중력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의 순산에 계속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집에서 최대한 좀 편안하게 진통하고 병원에 가서 아이만 낳겠다 싶으시면,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제게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순산을 기원하며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